이제 드디어 마지막 초초요약 마지막 테마 40번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교재 페이지는 162쪽인데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를 이렇게 좀 분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반드시 필수적 평가로서 공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시해야 됩니다.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인 표준 부동산 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 집합 부동산 가격은 공시하여야 되는 게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는데 공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딱 5가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토지는 바로 표계 하시면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가로 구분해서 공시합니다. 주택은 중요합니다. 단독주택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공시하고요. 공동주택은 처음부터 그런 구분 없이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토지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좀 기다렸다가 집에서 단독주택이 나올 때만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이 나오면 그냥 공동주택 가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준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선정을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도 없고, 일단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일도 없고, 그리고 표와 개로 구분해서 공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퉁쳐서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표계 공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요 그러면 바로 표계, 주택은 기다렸다가, 단독은 표계, 공동은 공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주택에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려. 다시 한번 더. 토지 표계,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주택 기다렸다가, 단독 표계,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그러면 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표준주택은 어디에 대해서만 선정합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주택을 선정하고요. 단독주택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요. 공동주택은 처음부터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도 없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여 공시할 일도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공시합니까? 라고 물으면 싹 다 국장이 공시합니다. 싹 다. 전부 다 국장이 공시하고, 개별이 2번 뜨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에서 1번 뜨고 개별 주택가격에서 1번 뜨는데 그때만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개가 뜨면 시군구청장, 개가 안 뜨면 국장입니다. 개 시군구청장, 안개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국장이 공시하는 거고요. 개별 공시지가와 개가 2개밖에 없어. 개별 주택가격, 단독주택 중에서 개별 주택가격만 시군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간혹 한 번씩 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데 심의기간을 묻거든요. 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국장 공시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하시면 되고,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만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고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하시면 됩니다. 방금 국장이 공시하는 게 몇 개 있다 그랬죠? 국장이 공시하는 거 3개 있다 그랬죠? 국장이 공시하는 게 첫 번째는 뭐 있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 가격. 그 다음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장이 공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가 조사 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 산정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토지, 표준지 요 놈은 누구한테 조사 산정을 맡기냐면 감정평가 법인한테 맡겨요. 원칙적으로는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기는데 지가 변동률이 작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인한테 맡겨요. 그런데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주택은 한국부동산원한테 맡깁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밥을 좀 먹으신 분들은요, 한국부동산원 그러지 않고 그냥 원 그래요. 원.
그래서 법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 원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토지는 법인한테 맡기고요. 주택은 원한테 맡겨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토지는 누구한테, 주택은 누구한테 맡기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법인한테 맡기고요. 주택은 원한테 맡겨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 31 멜로디 잎입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한번 해볼까?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 원 하면 다 절단 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토지는 법인, 주택, 원. 그래서 국장이 공시하는 세 가지를 조사 산정을 맡길 때 표준지 같은 토지의 조사 산정은 감정평가 법인한테 맡기고요.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하는 주택들은 원한테 맡깁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하시면 됩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그래서 조사 산정 기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토지는 법인한테 맡깁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법인한테 맡기고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주택은 원한테 맡깁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그리고 공시일은 다 말일까지입니다. 공시일은 2월 말일, 5월 말일, 1월 말일, 4월 말일까지 공시를 하고요. 공시 기준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1월 1일입니다. 전부 다 1월 1일인데 기준일입니다. 공시 기준일 1월 1일인데 땅은 원래 1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7월 1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7월 1일. 주택은 원래 1월 1일인데 6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 하시면 되고요. 주택은 원래는 1월 1일인데 기준일이 6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원래는 그 토지가 없었는데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탄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 거 합쳐가지고 퉁쳐서 7월 1일 기준하고요. 하반기 거는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고 주택은 한 달 빠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것까지 퉁쳐서 6월 1일 그리고 7개월치입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퉁쳐서 그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땅은 기준일이 1월 1일 또는 7월 1일 주택은 1월 1일 또는 6월 1일 하시면 됩니다. 저랑 뭐를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 거냐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의신청. 일단 첫 번째 이의신청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1번 이의가 있는 자가 합니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권자에게 가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결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어쨌든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네 번째는 서면으로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잖게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이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 한번 해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출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거는 국장한테 가야지. 국장한테 가서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자는 출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자는 이번에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여기는 결정이 붙어요. 개별이 뜰 때만 결정이 붙어요.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시일 또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좀 넘길게요. 넘겨서 교재 페이지 166쪽을 먼저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66. 자, 방금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었냐면 166입니다. 166에 가시니까 토지는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공시하고요. 공동주택은 그냥 공동주택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디 써먹냐면요. 일단 제가 형광펜 치는 부분 똑같이 형광펜 치세요.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써먹어요. 여러분들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개별 공시지가 쓰지 않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씁니다. 그 다음에 거래지표, 그 다음에 지가정보, 그 다음에 국가 업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업무는요, 과세 관련되는 업무는 빼고요. 나머지 국가 업무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합니다. 뭐 환지 처분이라든지 보상금 현장이라든지 전부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 써먹습니까? 그러면 네 군데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개거지국 이렇게 암기합니다. 개거지국. 정말 못 사는 나라를 개거지국이라 그래요.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 이렇게 해서 네 글자씩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표준지 공시가 개거지국에서 먹는데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 하시면 됩니다. 개거지국. 개별 공시가는 어디서 먹냐면 쉽습니다. 과부사대에서 먹어요. 과부사대, 사대 한꺼번에 과부사대. 과부사대는 뭐냐면 과세, 부담금, 사대, 사용료, 대부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이놈은 반드시 결정 공시해야 됩니까? 그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거나, 표준지로 선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 가지는요.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거나, 두 번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세 번째,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냥 개별 공시가로 본다 하시면 됩니다. 표계 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계 본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외우세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막 나올 때마다 틀리고 그러지 마. 지금 외우는 거야. 갑시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개거지국 하시면 됩니다. 개별 토지 가격 구하거나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 개별 공시가는 딱 세 군데 써먹습니다.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개? 세 개.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거나, 두 번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세 번째,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이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가격을 개별 공시가로 본다, 표계 본다 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훨씬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준주택 가격은 오직 개별주택 가격 산정하는 기준으로만 써먹습니다. 밑에 있는 거 요거.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산정 기준으로만 써먹습니다. 근데 개별주택은 어디 써먹나요? 그러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받고요.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 어디 써먹냐면 개별주택과 똑같습니다.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짝꿍이에요. 개별주택은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공동주택도 가격 정보 제공하고 주택시장에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근데 표준주택은 바로 밑에 있는 개별주택 산정 기준으로 써먹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반드시 공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되었거나, 그다음에 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역시 표계 본다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써먹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하늘의 두 쪽이나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거지국입니다. 개별토지,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 네 글자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개별공시가는 과부사대입니다.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개별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요 세 가지입니다.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거나,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이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표계 본다 기억하세요. 표준주택은 어디 써먹나요?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만 써먹습니다. 개별주택은 어디 써먹나요? 그러면 가격정보, 과세 업무. 공동주택 어디 써먹나요? 그러면 가격정보, 과세 업무. 그래서 가세와 관련되는 개별공시가는요 원래는 기준일이 1월 1일인데 요거 7월 1일 기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요 원래 기준일이 1월 1일인데 6월 1일이 기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은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 주택은 1월 1일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 주택은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앞 페이지로 한 장만 넘겨볼게. 앞 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
165로 가시니까 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할 때 공시사항 5가지와 표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공시사항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필기를 굳이 하나 해두신다면 표준지 공시할 때는요 낮이를 상정해 버립니다.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건물이 있어도 건물 없는 걸로 평가해요. 낮이를 상정하니까. 사법상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 제약 없는 걸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법상 제약만 있는 걸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요 위에 건물이 있어도 낮이 상정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사법상 제약이 있어도 없는 걸로, 공법상 제약만 있는 걸로 평가하고요.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도요 사법상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평가해요. 공법상 제약만 있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요 사법 없고 공법 있는 걸로 평가하는 건 공통점이고 표준지는 거기다가 건물까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표준지 공시할 때 일단 지번이 공시가 됩니다. 지번.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가격, 얘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공시가 돼요. 그 다음에 면적 및 형상, 깔끔합니다. 땅은 항상 면적 및 형상, 그리고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3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도지 하시면 돼요. 뭐지? 용도지. 용도지는 뭐냐면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시험 난이도에 관계없이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표준지 공시가 공시할 때 공시하는 거 5가지를 암기하시면 참 좋아요. 첫 번째는 지번, 두 번째는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 세 번째는 깔끔하게 면적 및 형상, 네 번째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다섯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가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뭐지? 그러면 그 3가지는 바로 용도지 하시면 되고, 용도지는 뭐지?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입니다. 그런데 표준주택도요 첫 번째 거랑 마지막이 똑같아요. 지번 공시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가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요 공통점입니다. 4개입니다. 지번 둘 다, 용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은 둘 다인데, 자, 지금부터 가운데 3개 차이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었는데 표준주택은 전체 가격입니다. 그냥 가격입니다. 얘는 단위 면적당 가격, 얘는 그냥 가격. 얘는 면적 및 형상인데 얘는 대지가 붙어요. 대지 면적 및 형상. 원래 땅은 깔끔하고요. 건물은 그 앞에 뭐 대지 이런 말 붙어. 표준지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인데 표준주택은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같은 것들이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용현이란 놈이 있는데 용현이가 94년생이에요. 용현은 94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현은 몇 년생임? 용현 94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그래서 용현이는 94년생으로 밝혀졌네요. 근데 용현이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주택에 살아요. 왜냐하면 토지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주택에 사는 용현이는 94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과 같은 딱 들어도 건물에만 쓸 수 있는 단어들은 표준지는 못 써요. 왜냐하면 표준지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은 표준지 공시사항은 아니고요. 표준주택 공시사항에만 포함된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한번 꺼내볼래요? 꺼냈어? 표준지라고 생각되시면 왼쪽, 표준주택이라고 생각되시면 오른쪽, 둘 다 해당이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지번 둘 다. 가격 오른쪽, 단위 면적당 가격 왼쪽, 깔끔하게 면적 및 형상 왼쪽, 대지 면적 및 형상 오른쪽,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왼쪽,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용현 구사임은 오른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용도지는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입니다. 그래서 둘 다부터 한번 해볼까? 지번 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 둘 다. 표준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주택은 그냥 가격. 표준지는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은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지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 표준주택은 용현 구사임. 용현 구사임은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에 임시 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는 것까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진도는 끝났어요. 요건데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 번만 더 복습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들어오세요.
토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하여 공시하고요. 주택은 단독만 표와 개로 구분하고요. 공동은 공합니다. 싹 다 국장이 공시하고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만 시군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국장이 공시하는 표준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표준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법인한테 조사 산정을 맡기고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주택이니까 원한테 조사 산정을 맡깁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기준일은 1월 1일인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7월 1일 되는 경우 있고요. 기준일은 1월 1일인데요. 주택 가격은 6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험에 뜨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누가요? 국장이 공시합니다. 국장이 어디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냐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합니다. 참고로 여기 공시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냐면 그냥 1월 1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사 산정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라고 물으면 땅이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맡기는데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땅은요, 원한테 조사 산정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 토지, 법인입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요,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합니다.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뒤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 없는 걸로 평가하고요. 사법상 제약이 있어도 사법상 제약이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공법상 제약만 있는 걸로 평가를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 어디 써먹습니까?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거지국에 써먹어요. 네 글자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 지표, 지가 정보, 세금 업무를 제외한 각종 국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 거, 지, 국이라고만 써놓고요. 개별 토지,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했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할 때 공시하는 게 5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번이요. 두 번째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요. 세 번째는 면적비 등상이요. 네 번째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요. 다섯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 하시면 됩니다. 용도지는 뭐지?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한번 해볼까요? 이의신청은 일단 이의가 있는 자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서면으로 국장한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공시 기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이의신청을 하지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각각 공시권자한테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이 어디 심의를 거치냐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요, 개별 공시지가를, 자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1번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거나, 2번 조세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3번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하시면 됩니다. 표계 본다 기억하시고요. 원래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인데 1월 1일인데 거기에는 그 땅이 없었는데 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해서 새롭게 탄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이 기준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 어디 써먹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부사대 하시면 됩니다. 바보 3대 아닙니다. 과부사대입니다. 과세, 부담금, 그리고 사용료, 대부료, 이렇게 해서 과부사대 하시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해 볼까요? 일단 이의가 있는 자가, 여기는 결정 공시로부터 30일이 붙습니다. 결정이 붙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이 붙어서 그렇지 공시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번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도 가보겠습니다. 단독주택만 표와 개로 구분해서 공시를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태초에 표와 개로 구분하지도 않고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장이 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을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이 없고요. 국장이 공시하는 거니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합니다. 단독 중에서만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조사 선정할 때는 누구한테 맡기냐면 주택은 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한테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써먹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만 써먹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 공시하는 게 5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번, 두 번째는 그냥 가격, 세 번째는 대지 면적 및 형상, 네 번째는 표준주택에 사는 용연인은 구사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번 둘 다, 단위 면적당 가격 왼쪽, 그냥 가격 오른쪽, 면적 및 형상 왼쪽, 대지 면적 및 형상 오른쪽,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왼쪽, 용연 구사임 오른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 둘 다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하냐면 시군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개별주택은요. 누구의 심의를 거치냐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되었거나, 하나 더 할까요? 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표를 뭘로, 개로 뭐 한다, 본다, 표계 본다, 표계 본다 하시면 됩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기준일이 1월 1일이지만 6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개별주택 어디 써먹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군데 딱 써먹습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하고요,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일단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이 없고, 주택을 선정할 일이 없고,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서 공시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공동주택 하시면 됩니다. 누가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합니다. 원래 기준일은 1월 1일이지만 주택은 6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도 조사 선정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토지, 법인, 주택, 원, 주택은 원한테 맡깁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써먹는 데가 개별주택 가격과 똑같아요. 가격정보 제공하고요,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써먹는지 쭉 한번 살펴드렸죠. 표준지는 개거지구, 개별공시지가, 가부사대,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산정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정보, 과세 업무, 가격정보, 과세 업무,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장 40강에 걸친, 대장정에 걸친 부동산학개론 초초 요약 강의였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초 요약 강의는 어느 정도 부동산학개론의 어떤 한 번 정도 이론을 들었던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더 효과가 크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초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너무 요약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번, 3번, 4번 반복하시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초초 요약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해설 끝판왕 기출문제 강의도 같이 들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걸 준비 중이냐면, 그동안 시험에 기출되었던 것들 중에서 계산 문제 풀이를 갖다가 쭉 한번 모아서, 예를 들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는 그것만 모아서, 탄력성은 탄력성대로 모아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모아서, 랠리는 랠리만, 허프는 허프만 모아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어서 영상 제작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 다른 영상 보기, 알림 설정이 강의를 제작하는데, 지속적으로 강의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강의만 낼름 보고 끄지 말고 댓글,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40강에 걸쳐서 부동산학개론 초초요약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뭐 좀 더 이제 뭐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계산 문제라든지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거나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공부하시는 데 도움될 만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0강
부동산 학개론 초초 요약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자매품으로 부동산 학개론 해설 끝판왕 기출문제도 있으니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초 요약 40강은 모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학개론 초초 요약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치면서 종강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초초 요약 강의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